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입니다. 저는 지금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그냥 G80 전기차라고 편하게 부를게요. 정식 명칭이 약간 길다 보니까 사실 입에 잘 안 붙는데 왜 명칭을 이렇게 했는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연 이 제네시스 GAT 전기차가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G80 전기차, 우리나라 소비자가 그리고 또 해외의 수많은 소비자들이 꿈꿔오던 바라던 그런 차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럭셔리 컴포트 세단이면서 내연기관차의 매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전기차만의 장점을 가진 그런 좀 더 편안한 차, 고급스러운 차는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차가 출시됐어요. 물론 전용 플랫폼에 완전한 순수하게 전기차 전용으로 설계된 모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최초 설계 때부터 이 전동화 모델을 염두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제네시스 GAT 전기차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만나보시면 전면부 이미지에서는 확실하게 내연기관 모델과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프론트 그릴 때문이죠.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그릴인 이 크레스트 형태의 그릴이 내연기관에서는 벌집처럼 뽕뽕뽕뽕 뚫려 있었죠. 물론 이제 공기 흡입과 냉각 성능을 위해서 그렇게 뚫려 있었는데 사실상 전기차는 그럴 이유가 없어졌죠. 덕분에 그 그릴이 모두 다 막혀 있습니다. 패턴은 유지되고 있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에만 그렇게 유지가 되고 실질적으로 기능상에서는 완전히 좀 달라졌다는 거, 만져보면 이렇게 완전히 좀 막혀 있는 표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앙에는 레이더 때문에 또 소재가 약간 다르게 되어 있고요. 또 우측을 보시면 충전구, 단자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차이점은 딱히 없긴 합니다. 그리고 측면부로 넘어가 보시면 이 전기차 전용 휠이 적용이 되었죠. 19인치 사이즈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앞에는 245 그리고 뒤에는 275 사이즈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륜의 4피스톤 캘리퍼로 좀 더 브레이크 성능을 강화한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이외에도 측면부를 보고 있으면 약간의 차이점이 느껴집니다. 바로 전고의 차이인데요. 차체가 약간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도 전고가 약 10mm 정도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상고 부분을 좀 더 높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약간 껑충해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뭐 크게 어색할 정도로 문제가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약간 이상한데? 자세가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드는 그런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뒷모습에 사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머플러 부분, 디퓨저 부분이 이 내연기관 모델에서는 가솔린 차들에 한해서 디퓨저가 이렇게 좀 더 공격적으로 되어 있고 머플러 TV 크레스트 그릴과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전동화 모델에서는 아무래도 머플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플랫하게 처리를 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외에는 뭐 별다른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엠블럼이나 어떤 뭐 레터링 부분에서도 별도의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냥 G80 써있고 오히려 뭐 4륜구동이라는 표시도 아예 안 해놨어요. 이 차는 4륜이 기본이긴 한데 AWD라는 레터링도 붙여놓지 않아서 오히려 내연기관 모델보다 좀 더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별로 티를 내지 않았다는 점, 이게 꼭 전기차라는 거 알릴 필요가 있나? 라는 의미처럼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단정하고 예쁜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자인 추세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꼭 전기차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막 티를 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도어를 열고 실내로 들어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G80의 모습 그대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들과 넓은 공간, 그리고 아늑하게 느껴지는 디자인들은 사실 뭐 이전 G80 내연기관 모델에서 느꼈던 그런 동일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재들이 정말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정말 완성도가 높습니다. 랩 어라운드 형태로 실내 공간을 꾸며내고 있는데 공간도 쾌적하고요. 상당히 이 구성 부분에서도 마음에 들고 매우 고급스럽게 꾸며냈다는 점도 칭찬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이 차가 전기차라서 느낄 수 있는 다른 포인트가 거의 없어요. 정말 찾아야 한다면 클러스터 부분의 이 계기판 부분에 RPM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파워 게이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트립 컴퓨터 부분들을 보면 연비 표시가 킬로와트시 단위로 되어 있다는 점과 모니터링 상황을 띄워놨을 때의 구동력 배분이 배터리로부터 이렇게 모터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는 점, 이 정도 외에는 거의 차이를 찾기가 힘듭니다. 공조 컨트롤러 부분에 보면 작게 EV라고 적힌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보면 운전석 부분만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드라이버 온리 버튼과 히터 버튼을 이렇게 별도로 켜고 끄는 정도의 차이 외에는 이 차가 전기차라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거의 찾기 힘듭니다. 실내에도 사실 우리가 전기차라고 하면 좀 더 대중적인 차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보급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럭셔리한 차의 실내를 만나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이 차가 나오기 전까진 말이죠. 해외 몇몇 브랜드의 일부 전기차 모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차들도 어딘가 그 브랜드 내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가져다 줬었는데, 이 G80이 나오게 되면서 드디어 좀 더 고급화된 럭셔리 카를 찾는 분들에게도 전기차의 선택지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내를 보고 있으면 내연기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전혀 아쉬운 점이 없어요. 차이점이 없고요. 뒷좌석도 웬만한 옵션들을 다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승 차량의 경우에는 뒷좌석에 통풍 시트라던가 그리고 이 전동 컨트롤러 정도가 빠져 있다는 점, 뒷좌석 시트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 정도가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면 이 차가 전기차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바로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좀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 점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서 느껴지는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공간을 따져보면 골프백은 1개 정도가 들어가고 2개까지는 길이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1개를 넣고는 좀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다만 2개를 넣기는 좀 힘든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스턴백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개인의 짐을 넣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지만 3명, 4명이 타고서 그 사람들의 모든 짐을 다 넣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프론트에도 보시면 이 완전 순수 전기차의 경우에는 프렁크가 존재하죠. 앞에도 적재 공간이 있는데 이 모델은 그렇게 순수 전기차 전용 설계가 아니다 보니까 앞쪽에서도 별도의 적재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럭셔리 세단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네요. 실내 구성 다 좋은데 꼭 하나 아쉬움을 꼽아야 한다면 바로 이 시트 포지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기존의 내연기관 G80도 시트 포지션이 낮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도 높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기차 모델은 조금 더 높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 느낌 탓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분들도 많이 이렇게들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만 이렇게 느끼진 않는 것 같고, 계속 뭔가 좀 더 낮춰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시트 조절 장치를 계속 아래로 눌러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더 낮아야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기에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 변함이 없네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은 약간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존에 좀 많이 낮춰서 운전하시던 분이라면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제네시스 G80 전기차, 일단 앞뒤에 듀얼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4륜구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 모터 출력이 동일한 게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370마력 정도의 최고 출력을 내고, 최대 토크는 약 70kg 포스미터 정도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출력이죠. 아무리 차가 큰 대형 세단이라고는 해도 이 정도 사이즈의 차가 70 토크를 발휘한다? 세단이? 이게 정말 강력한 토크거든요. 여기에 출력도 370마력이라고 한다면 기존 G80 3.5 터보 모델이 380마력 정도가 되니까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출력이 강력한 모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실제로 가속력에서도 그 강력한 가속력이 느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힘은 정말 넘치고,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미션은 따로 없습니다. 변속기는 따로 없고 뭐 감속기라던가 이런 별도의 전기차 전용 장치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알고 있던 그런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건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뒤 모터는 각각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이 클러스터의 모니터링 나오는 걸 통해서 앞뒤로 구동력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행 모드에 따라서도 구동력이 약간씩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특히나 에코 모드를 했을 때에는 풀악셀 가까이 하더라도 뒷바퀴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힘을 몰아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풀악셀을 할 때 진짜 강력한 가속력을 느껴볼 수가 있고요. 토크가 진짜 세다는 걸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로백이 4초대가 나와요. 이 정도 사이즈의 차가 제로백 4초대를 기록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수준인데요. 실제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가속감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체가 아주 무겁거든요. 이 차가 지금 공차 중량이 2.2톤이 넘습니다. 차체 총 중량은 2.6톤이 넘고요. 정말 무거운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가 가운데에 87.2kWh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국산 전기차 중에는 가장 큰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셈이고요. 뭐 해외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아무래도 차가 조금 무겁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 가속력은 상당하지만 뭔가 핸들링이라던가 또 저속에서 뭔가 부드럽게 주행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 차가 상당히 무거운 차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서스펜션 세팅만 봐도 좀 더 제대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G80 대비 좀 더 묵직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세팅을 가져가려고 한 것만큼은 확실하지만, 이게 기존 내연기관 G80과 동일하게 세팅을 해놨다가는 차가 너무 무거워서 손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더 단단하게 조였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서스펜션 세팅이 기본적으로는 내연기관 휘발유 G80을 탔을 때보다 좀 더 단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뭐 스티어링 휠이나 전반적으로 차체의 움직임이 묵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차체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느껴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차체가 무겁다 보니까 좀 묵직하게 쫙 깔리는 듯한 느낌도, 그런 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점을 얻고 있다는 점. 지금 한번 스포츠 모드에 놓고 코너를 돌아 나가 보면 일단 뭐 가속력이 정말 대단하고요. 다만 이렇게 핸들링을 즐기기에는 차체가 좀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냥 스포츠 주행에 적합한 뭐 그런 모델이다라고 하긴 좀 어렵고, 가속력은 진짜 좋습니다. 뭐 전혀 거침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 매우 정숙하죠. 기존의 전기차들이 사실 그렇게 막 정숙하다는 느낌을 받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부품값이 비싸다 보니까 단가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숙성 부분에서 조금 손해를 봐야 되죠. 방음제를 좀 약간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차체 자체도 좀 더 보급형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저렴한 차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대형 세단이고 또 기존의 럭셔리 이미지를 갖고 있던 제네시스 G80의 전기차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따져봤을 때에는 확실히 정숙함이 살아있다. 기존 내연기관 G80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정숙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거의 제가 타본 모든 전기차 중에 가장 조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운전하기 편하고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상당히 정숙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힘은 정말 강력하고요. 그리고 차체에는 주행할 때 정말 조용하고, 또 핸들링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약간은 아쉽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드러움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내연기관 모델 대비 차이점들과 어떤 게 좀 다른지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일단 전기차로서의 좀 더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87.2kWh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크고 무겁더라도 전비가 조금 안 나오더라도 주행거리는 상당 부분 잘 확보를 해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차를 시승하는 동안 기록한 연비들을 따져봤을 때에 지금 계산되는 평균 주행거리는 1회 완충 시에 한 450km 정도는 충분히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에코 모드에 놓고 부드럽게 연비 주행을 잘 하면서 탄다면 500km도 충분히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배터리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효율 측면보다는 좀 더 이 물량발로 때려 넣었다는 느낌이 강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겠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강력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주행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G80 전기차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뭐 평균 주행거리도 450에서 500 정도를 마크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일상주행용으로 우리가 탈 때에 느껴지는 불편함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이제 더 이상 뭐 이 차가 전기차가 시기상조다, 전기차는 아직 멀었다 라고 표현할 만한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G80 전기차를 만나봤고요. 저는 사실 이미 전기차를 2년 넘게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격이 좀 비싸긴 하죠. 시작 가격이 8천만원 정도고 옵션을 다 넣다 보면 거의 1억원에 육박해요. 여기에 보조금이 600에서 400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뭐 제일 싸게 산다고 했을 때에는 7천만원 중반대에 살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제일 풀옵션으로 비싸게 산다고 했을 때에는 거의 1억원 가까이 주고 구매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독보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구매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점이 워낙 많죠. 기존의 G80에 그리고 전기차의 장점을 결합해 놓다 보니까 글쎄요, 사실 이 차가 비싸다는 거 외에는 딱히 아쉬움을 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더 개선됐으면 하는 점 하나를 더 꼽자면 회생제동 시스템이 오토 모드도 있고 또 뭐 단계별로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텔리전트 아이페달을 적용해서 좀 더 원하는 대로 직관적인 이 회생제동을 발생시킬 수도 있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생제동 등을 좀 더 깔끔하게, 좀 더 심플하게 만들어주면 오히려 운전하는 데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러가지 모드를 넣어놓고, 그리고 운전자보다 이 차가 알아서 뭔가 해주는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페달을 떼면 떼는 만큼 즉각적으로 회생제동이 그 비례 제어에서 이렇게 쭉쭉쭉 걸리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요 정도 뗐을 때는 감속이 요 정도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완전히 떼면 이 정도 감속이 되니까 브레이크를 써도 되겠구나, 안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그런 걸 판단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대부분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어느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 모드가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페달 모드를 좀 더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운전자가 이를 판단해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훨씬 더 운전하기 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딱히 흠잡을 곳이 없죠. 사실 지금의 완성도로도 충분히 잘 나온 차긴 한데 좀 더 좋아지려고 한다면 이 회생제동 부분에 좀 더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전기차 전용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차의 설계에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외에는 딱히 단점이 없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지길 바라는 건 시간이 지나야 될 문제니까 정말 괜찮은 차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돈 있다면 하나 사고 싶네요. 그 정도로 매력적인 제네시스 G80 전기차 모델을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